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하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31살 심천우. 완전 범죄를 꿈꿨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이 골프 연습장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인 심천우 씨가 6년 전에도 3인조 남녀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하. 자,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거는 2011년 3월 24일 경남 밀양시 한 금은방 근처입니다. 경남 밀양이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심천우 씨가 있고요. 네. 심천우 씨의 고교 동창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당시 전 여자친구까지 있는데요. 아. 이들이 이제 금은방에 침입을 해서 진열되어 있는 반지 6개, 시가 365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나고요. 아하. 거기서 걸리지 않자 네. 같은 달 30일 경북 네. 김천시 금은방에 또 들어가서 같은 달이죠. 같은 그렇죠. 달. 네. 100만 원어치를 또 훔쳐서 달아납니다. 아하. 그런데 이 당시에 이들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천우 씨가 이번에 강정임 씨, 그 여자친구한테 네. 6년 전에 나는 잡히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아하. 잡히지 않을 거다. 네. 라면서 범행을 제안을 하고요. 네. 게다가 이번에는 살인까지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 CCTV상에 찍힌 사진을 이제 캡처한 겁니다만, 저게 뭐냐면, 이 길가에 서가지고, 지금 얼굴은 안 보입니다만,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심천우가 당시 저 상태가 있었고, 당시 심천우의 고교 동창, 그리고 당시의 여자친구,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잡힌 강정임하고 다른 그 전의 여자친구랑 저 길바닥에서 이제 범행을 모의하는 장면이에요, 김복진 의원님. 네, 맞아요. 지금 저게 CCTV 딱 찍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당시에 2011년 3월하고 2011년 30일 아니 3월 하여튼 두 번이거든요. 네. 그때 이 금은방 그 강도 사건을 검거했었다면 아하. 어쩌면 오늘날의 심천우는 없었겠지요. 결과론이긴 그리고, 합니다만. 결과론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 억울한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았었겠죠. 그렇겠네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네. 그 당시에 저도 경찰을 했지만 네. 그 당시에 수사에 참여했던 어떤 그 형사들, 그 수사관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갖고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하. 약간의 이제 좀 제가 그 내용을 좀 알아보기는 했어요. 아하, 그랬더니 네. 2011년도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CCTV가 지금처럼 촘촘하게 돼 있지는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냥 여기저기 요소요소에 뜨문뜨문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 CCTV에 잡히긴 잡혔습니다. 저렇게. 네. 그랬는데 이게 CCTV가 촘촘해야지 이어져 가지고 동선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아하. 근데 끊겨버린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 수사를 못하고 못 잡았던 거고 또 화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어요. 저 아하, 당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이 경찰 후배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예방과 검거가 있잖아요. 경찰이 하는 얘기 중에. 네. 파출소에 있는 직원들은 경찰관들은 예방하는 겁니다. 순찰 돌아서. 아하, 네. 그다음에 수사 경찰들을 진압 경찰이라고 그러는데 사건이 발생하면 잡아주는 경찰이에요. 아. 근데 잡아주는 것도 철저한 예방인 겁니다. 그러네요. 발생한 걸 잡아주는 것도 그것처럼 중요한 예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과 검거 각각 그 영역을 나누지 말고 네. 진짜 저 국민의 그 돈으로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까요. 네. 진짜 경찰이 월급 도둑놈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네.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지금 이 창원 서부경찰서가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어제 이제 브리핑을 했어. 이런저런 브리핑을 했는데, 왜 그러면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6년 전에 물론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경찰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번 사건 납치 살해의 그 피해 유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왜 그때만 잡았더라면 오늘 같은 날 비리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6년 전에 그 범행을 봤더니, 이인철 변호사님 보니까요, 네. 당시 엿새 간격, 첫 금은방 턴 다음에 엿새 만에 또 털었어요. 처음에 하고 안 잡히니까 안 잡히겠네, 이런 그럼 쓸데없는 자신감, 이상한 자신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복준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 사회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범인을 잡아가지고 뭐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 이렇게 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 이 검거율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 보세요. 저렇게 잡히지 않으니까 아 내가 강도 한번 했는데 잡히지 않았더라. 이 범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거든요. 네. 처음엔 단순 절도가 됐다가 강도가 됐다가 이번에 대담하게 강도 살인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초반부에 뭐 절도라든지 강도 이때 확실하게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나중에 재범을 그러니까요.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어제 이제 창원 서부경찰서가요. 그럼 6년 전에 이 두 건의 금은방 강도 행각을 벌인 심천우. 당시 왜 검거가 되지 못했는지, 왜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얘기를 해줬는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먼 거리 세워놓으니까 노출이 안 됐어, 차가. 도보로 이동해 놓으니까. 도보. 그래서. 글쎄요, 김성수 평론가님, 예. 뭐 경찰이 나름대로 어제 이제 언론 브리핑에서 저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도보로 차를 CCTV 사각지대에 세워놓고 도보로 이동해서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범행이 일어난 시간대가요, 낮 시간대고 그래요. 이거를 못 잡았다. 이게 쉽게 납득이 될까요? 이 이유 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김복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예전에는 CCTV들이 화질이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장소가 촘촘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만 놓고 있으면 어느 정도 특정을 피할 수가 있었고 특히 보면 이번에 흔적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한 번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그 비슷한 패턴의 범죄를 또 저지른다는 게 이번에 나온 것이 그러네요. 3인조잖아요. 아하. 그리고 여성을 한 번 끼워놨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은 망을 보게 하고 남자 둘이서 범행을 하는 이런 아하. 형태로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여성인데다가 더군다나 또 이렇게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차를 숨겨놓고 그리고 아마도 이번처럼 번호판도 바꿔가면서 도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가능성입니다만.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싱 체인을 만들어 버린 거죠. 아하, 일부러.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분명히 차가 몇 번이었는데 저쪽에 가니까 차가 다른 번호다. 이렇게 되면은 같은 차라고 해도 저런 식으로 이제 화질이 안 좋을 때 네. 분명히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네네. 이제 그 부분을 이번에 맹신했던 게 아닌가. 아하. 근데 이번에는 정말 CCTV 화질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얼굴이 완벽하게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잡을 수가 있었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찰에서도 좀 더 네. 아주 화질 좋고 촘촘한 그런 CCTV는 범죄 예방 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갖다 네. 반드시 좀 알리고 네. 그런 준비들을 갖다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32년간 경찰 현장 바닥을 누볐던 김복준 의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찰이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경찰들을 비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과거 경찰들은 다 CCTV에 의존했습니까? 그거 없이도 범인 검거 열심히 하고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 CCTV가 없다 못 잡는 겁니까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때는 저는 82년도부터 경찰했는데 요즘 젊은 경찰관들이 진짜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CCTV 딱 따봐가지고 CCTV 안 나오면 거의 반은 포기한 상태로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경찰학교에서 교육하면서도 그 얘기 수도 없이 합니다만 네네. 발로 뛰어야 됩니다. 경찰은 네. 언제 CCTV 있어가지고 수사했습니까? 경찰이 맨발로 뛰어야 돼요. 근데 네. 저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짚고는 가야 됩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한테 비난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 당시 2011년도에 밀양에서 한 건 네. 650만 원어치 털을 때 주범이 심천호였습니다. 네. 여자가 망을 보고 고교 동창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네. 그 안에서 그 금은방 주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아이고. 한 사람은 심천호였어요. 주범입니다. 그때. 아하,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30일 그러니까 네. 불과 며칠 안 지나고 그렇죠. 한 일주일 만에 김천에 가서 100만 원 탈취할 때도 심천호가 주범이었어요. 아하. 그러면 사실 그 당시 2011년도에 밀양이나 김천이 그렇게 큰 바닥은 아닙니다. 네. 여기 대도시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밀양경찰서 김천경찰서 우리 후배님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비난한 거 아니에요. 좀 더 철저히 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강도 상해 사건이거든요. 네. 강도 상해 사건은 어떻게 보면 1급 사건입니다. 1급. 살인에 네. 버금가는 큰 사건이에요. 거의 비상 걸려갖고 수사했을 텐데
지금 6년이 흐르는 이 지경이 올 때까지 못 잡았다는 거는 이후 여하를 먹는 거라고 네. 실패한 형사하고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네.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 국민들한테 그건 사과드려야 할 입장이고요. 네. 심천우는 지금 자기 입으로도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소시오패스는 아닙니다. 네. 지 입으로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소시오패스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심천우 그의 그 수법이 똑같지 않습니까? 보세요. 네. 여성이 낀 3인조. 네. 그 다음에 강도 행위. 네. 그 다음에 가짜 번호판을 이용한 거. 네. 그러면 유사사건 검색을 했었어야 돼요. 아하. 각각 전국에서 일어나는 그 유사한 사건에 그 검색을 해가지고 좀 맞춰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 네. 비슷한 수법을 계속 이제 사용을 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그럼 특별히 이 여자친구, 여성을 꼭 이 범죄에 가담시킨 이유가 뭐가 좀 있을까요? 뭐 이거는 뭐 이제 물론 뭐 심천우 애인이 그 당시 애인이죠. 네. 이번에도 이제 강정님이가 애인이지만 애인을 참여시키는 습성이 있는데 네. 저거는 그 본인 개인적인 소유욕 내지 욕심입니다. 아하. 자기의 애인을 그 어떤 그 범행 같은데 끌어들여 가지고 공동체로 배신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 내지는 소유욕이 그 발현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완전 범죄를 꿈꿨을까요? 이번 사안 관련 지난번에 2011년에 있었던 6년 전에 있었던 두 건의 금은방 강도 사건이 어떻게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는지 경찰 얘기를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납치 살인 사건 범행을 제의할 때 내가 행위 옛날에 금은방을 틀은 적이 있는데 안 잡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안 잡힐 수 있다. 이런 진술은 있었습니다. 심천우 휴대폰이 발견되면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해서 본건 외에 여죄가 있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입니다. 도내 강도 미제 사건을 앞으로 분석해가지고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6년 전과 범행 수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6년 전 그 두 건의 강도 행각을 마치 무용담처럼 털어놓으면서 안 잡히더라. 그러니까 나를 믿고 이번에 가담해라. 이렇게 홍수민 아나운서 이렇게 범행 가담을 제안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심천우 씨가 경찰 조사를 하던 중에 진술을 한 건데요. 네. 이 공범 육촌 동생과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옛날에는 강도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네. 안 잡혔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잡히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안 잡힐 자신이 있다면서 네. 공범을 모의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요 부분에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천우 본인이 자백한 건 아니고 그 여자친구를 이제 경찰이 진술 받으면서 회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털어놔라.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 강정임이라는 사람이 심천우가 이랬어요라고 하면서 예전에 안 잡혔고 그래서 이번에 저랑 이 육촌 동생한테 범행에 가담하라고 끌어들였어요라고 이제 경찰이 어제 브리핑 과정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앞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과거 6년 전에 안 잡히니까 이번에도 나 성공한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번에도 완전 범죄다. 이렇게 지금 속였던 것 같아요. 회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를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겠죠. 그리고 이 강도 살인죄라는 것은 우리 형법상의 가장 무거운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아하. 강도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무기징역이냐 정말 세면은 뭐 사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여자친구의 죄책이 문제인데 여자친구는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어요. 나는 막만 봤다. 아니면 아하. 공모만 했다. 네. 우리 형법 이론적으로 공모 공동정 뭐 이론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만 봐도 같은 살인죄, 같은 강도 살인죄가 되고 설령 그 현장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이 강도 살인죄를 같이 계획만 해도 공모 공동정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범보다는 형은 좀 강경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심천호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뭐 사회에 나와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네. 법원에서 좀 엄중하게 좀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복준 의원님, 네. 그 2011년 당시 금은방 강도 사건 당시의 공범들 지금 심천우한테 이제 그 강정임의 진술 토대로 이제 계속 이제 압박을 하니까 당시 공범 2명을 불었단 말이에요. 진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검거했습니다. 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지금요 저 죄 말고도 더 추가적인 범죄가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잖아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하. 있다고 보고요. 네. 왜 그러냐면 2011년도에 하고 6년이 지난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텀이 너무 길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암시적으로 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본인의 SNS 그 친구하고 한 거 중에서 네. 뭐한 사람 있다 하니까 너보다 더한 누가 있냐 뭐 이러니까 맞아요. 크크크 하면서 그랬죠. 칼부림 있었어 이런 맞아요, 얘기 네. 그 본인이 쓴 거 있거든요. 아하, 네. 그 칼부림 조사해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게 그냥 올린 글은 아닐 거란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게 경찰이요. 지난날의 실수, 어떤 그런 걸 만회하려면 지금부터 더 잘해서 추가적인 범죄, 그리고 애꿎은 피해자들의 원한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수사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